지금 30세인데 벌써 건물을 세 채나 갖고 계세요. 작은 거긴 하지만. 네네. 이게 지금 부산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부산의 서면 옆에 점포동이라고 네. 카페거리에 있는 쪽에. 그럼 첫 투자를 언제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25살, 그러니까 만으로 하면 24살이죠. 그때 7년 전쯤에 처음 이제 분양권 투자를 했었습니다. 25살에 2017년. 네네. 그때 이제 분양권을 처음 하신 거예요? 네, 그때는 아무래도 네. 분양권이 이제 계약금이 보통 10%만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투자금에 맞춰서 10% 금액으로 투자를 했었죠, 처음에. 이게 이제 첫 투자인 거예요? 예,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얘도 부산이에요? 예, 부산입니다. 그럼 25세 첫 부동산을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계기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계기는 환경 세팅이 자동으로 좀 돼 있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원래는 세계 여행을 가고 싶어서 모델하우스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세계 여행을 가고 싶어서. 세계 여행 뭐. 세계 여행을 가고 싶어서 모델하우스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한두 달 정도 하다 보니까 거기 계신 또 팀장님이라는 분이 같이 상담 일까지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한두 달 있어 보니까 거기서 저랑 나이가 막 몇 살 많이 차이 나지 않는 젊은 분이 하루에 막 1,000만 원 벌었다, 뭐 얼마 벌었다 이런 얘기들이 알바생 사이에 막 되게 많이 들렸었거든요. 아, 이제 그 분양하면 이제 팔면은 그 수수료를 받으니까. 맞아요. 그 수수료가 꽤 크니까 그런 얘기들을 알바생들끼리 1, 20명씩 막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제안이 마침 딱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그러면 좀 더 빨리 세계여행을 갈 수 있겠네? 몇 개월 단축시킬 수 있겠네? 그 생각으로 그 분양 상담 일을 하게 된 거죠. 아, 처음에 모델하우스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네네. 세계 여행을 하려고 그러다가 분양 대행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첫 투자까지 직접 하게 된. 네, 한 1년 정도 상담 일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나 또 많은 자산가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자산을 이룬 그 계기가 다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버셨더라고요. 그거를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부동산 투자를 해야지가 그냥 입력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1년 내내 그런 분들만 뵈니까 내가 이거 수수료를 아무리 많이 돈을 받아도 이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를 그때 처음 느꼈어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1년 동안 또 모은 돈으로, 그리고 그 앞에 제가 이제 대학생 때부터 알바해서 모은 돈이랑 다 합쳐가지고 처음 분양권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환경 노출이 되게 중요해.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당연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수순이 그냥 주변에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고 그게 좀 행운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델하우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게. 그렇네. 네. 그렇게 25에 첫 투자를 하게 된 거. 예. 되게 크네, 이게. 예. 엄청 빠른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후 스토리를 네. 간략히 한번, 속도감 있게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매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됐어요. 한 2018년쯤에 제가 경매라는 거를 부동산 카페에 매일 제가 들어가면서 돈은 없지만 항상 그 시장 흐름을 관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고수들이 올린 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다가 저보다 2살인가 어린 친구가 경매로 1년에 직장인 연봉에 거의 2배 가까운 수익을 냈다는 걸 인증을 하면서 막 블로그 글 연동된 거를 올렸었어요. 거기서 이제 갑자기 머리가 띵해진 거죠. 그 친구를 보면서 뭐지? 근데 생각보다 또 많은 돈을 투자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쓰고 있었던 블로그 글들 전부 다 그날 새벽까지 정독을 다 하고 쪽지를 보냈어요. 카페 쪽지를 보내서 한번 만나줄 수 있겠냐 해가지고 그 친구가 진주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약속을 잡고 진주까지 가서 경매를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떤 책을 읽으면 되는지, 유튜브 뭐 보면 되는지 이거를 찾아간 거예요? 네, 찾아가서 그 친구한테 쫙 다 들어서 자기는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조금 뭐 앞에 도움 줄 수 있는 건 도움 줄 테니 한번 해보시라 해가지고 그 말 듣고 그날부터 한 10몇 권씩 막 사가지고 다 읽고 바로 모의 입찰하다가 입찰 들어가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뭐 부동산 카페나 블로그 이런 거 보다가 네. 비슷한 연령대 사람이 이제 경매 투자로 돈을 벌고 있다는 걸 보고 그 연락을 해서 만나줘서 시작이 된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는 그 단기 매도가 가능했던 시점이라 사고 팔고 하면서 시드가 계속 조금씩 불려나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 3천만 원 싸게 사면은 44%가 그때 양도세율이었거든요. 근데 뭐 한 달 만에도 팔고 잔금 치자마자도 팔고 시드가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불어났던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좀 상승장을 맞이하면서 운 좋게 가격이 올랐던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고팔고를 했구나. 네.
그러면은 뭐 많은 투자법이 있는데 네. 부동산 경매를 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그 투자 스타일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한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일단 사는 그 자체가 일단 매력적이긴 했어요. 그 어쨌든 남들보다 유리한 포지션에서 투자를 이어가니까 혹시나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여유롭게 이 투자를 이끌어갈 수 있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아파트더라도 음마 아파트를 가지고 누군가는 몇 억을 손해보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올해 1월달이나 작년 연말에 팔았으면. 근데 마찬가지로 그걸 쭉 들고 있으면서 10몇 억을 벌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상품을, 같은 투자 자산을 두고도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거에서 또 중요한 변수가 이런 포지션, 내가 언제 샀냐, 그리고 얼마나 싸게 샀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게 경매가 좀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게 좀 매력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당장 내가 안 배우더라도 평생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누가 이 경매를 알려달라고 하면 이거는 한 번 배워두면 너가 지금 당장 쓰지 않더라도 평생 그냥 걸어 다닐 수만 있으면 법원에 갈 수만 있는 힘만 있으면 쓸 수 있는 게 경매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당장의 아파트 2, 3억짜리 아파트도 2, 3천만 원 정도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퇴직하고서 1년에 한 건만 그거를 처리해도 노후 걱정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제가 아직 그 나이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두 건 네. 그냥 몇 천만 원 수익만 내도 그러니까요. 네. 그게 제일 그리고 여기서 관련된 일화가 있는 게 공장 한창 입찰하러 갔을 때 경기도 법원에 많이 갔을 거예요. 경기도 공장을 많이 보러 갔는데 거기에서 매일 거의 마주치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나이가 한 70대 중반 정도 돼 보이시는 분인데 매일 최저가로 입찰하는 거예요, 공장. 그러면 그 공장 최저가로 낙찰받으면 수익이 3, 4억 넘게 나거든요. 그 1년에 한 건만 받으면 그분 웬만한 직장인이나 뭐 투자자들보다 투자 훨씬 잘하는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분이 매일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경매로 보통 흐르는 물건이라고 하면 그런 그런 분들이 그런 걸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그 생각이 그 할아버지 보면서 내 미래가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게 경매가 진짜 한번 딱 배워놓으면 어려운 물건 아니더라도 쉬운 물건 그냥 아까 얘기하신 대로 몇 천만 원 수익 나눌 수 있는 거 평생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저는 혹시나 제 뭔가 본업이나 이런 게 흔들리더라도 경매를 배워놨으니까 나중에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그런 생각으로 경매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경매 저도 뭐 사실 뭐 분양권 투자 쪽하고 경매 투자 쪽 이 결이 있는데 네. 뭐 주식으로 치면 이게 약간 성장주 쪽인 거고 이게 가치주 쪽인 건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경매를 워낙 많이 해와서 그 매력 너무 잘 알죠. 맞아요. 한 번만 제대로 배워놓으면 계속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직 준비하면 보통 연봉이 1, 2천만 원 많으면은 1천만 원 정도 보통 오르잖아요. 1천만 원 진짜 많으면 2천만 원. 근데 그 세후로 계산하면은 보통 뭐 소득세 떼고 하면은 40% 30% 날라간다 하면 1천만 원 전후거든요. 네, 실질 연봉으로는. 그 이직 준비하는데 엄청난 많은 시간이 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10분의 1 과장해서 100분의 1 정도만 써서 경매를 한 번만 제대로 배워놓으면 평생 쓸 수 있기 때문에 맞아. 훨씬 또 저는 이게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상승장보다는 하락장이 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내가 또 그때 그 방법을 써도 되는 거고 부동산 투자 중에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딱 이제 시세가 있을 때 예. 그거보다 내가 어쨌거나 싸게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전마진 그게 심적으로도 엄청 커요. 맞습니다. 나는 일단 먹고 시작했다, 이겨놓고 시작했다, 이 느낌이 실전 투자를 해보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다가 건물로 어떻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전 정권에서 그 얘기를 하면이 주택 규제가 되게 심해졌었잖아요. 가격이 막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도저히 주택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들이 폭이 너무 좁아졌고 대출도 마찬가지였고 명의도 한계가 있을 거고. 그걸 다 몸소 겪었네. 지금 2017년부터. 예. 그거를 겪다 보니까 여기서는 상방이 이미 정해져 있네. 주택에서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비주거용 부동산을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경매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으니까 또 이것도 경매로 보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싸게 사서 차익을 내는 게 저한테는 좀 더 맞더라고요. 투자 스타일에서. 그러다 보니까 NPL 부실채권 뭐 그런 투자도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장, 실물,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뭐 200평, 300평 되는 그런 공장들을 눈여겨 좀 보게 됐어요. 그게 차익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눈을 돌려보자 해가지고 NPL을 완전 한번 쫙 몇 달 동안 파서 투자를 한 3건 정도 했었고, 그 이후에는 공장으로 넘어와서 2건을 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얘기 드린 대로 주택 규제가 심해지면서 생존을 위해서 비주거용 부동산을 해야 됐었던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뭔가 불안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은 되게 제 투자 포트폴리오나 경험이 다양해져서 오히려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상황이 저한테는 좀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경매 베이스로 움직이는 건데 네. 이제 규제를 맞으니까 비주택을 찾다 보니 네. 뭐 NPL하고 공장하고 그런 수순으로 많이들 흘러가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저도 수많은 투자자를 접했을 때 네.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 경매를 딥하게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뭔가 좌절이 올만한데 네. 주택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종을 늘렸다는 게 그건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지금 벌써 투자한 지가 2017년부터 해서 이제 6년이 넘게 흘렀고 이제 7년으로 넘어가는 거고 네. 또 지금 또래에 비해서 상당한 자산을 일궜는데 앞으로의 뭐 투자 방향성 잡고 있는 거 있어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부산에 처음 뭐 건물 리모델링 투자를 시작을 했지만, 그 배경은 제가 거기 원래 부산 사람이라서 상권이나 이런 걸 좀 더 잘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투자금이 조금 더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뭐 제가 생각하는 시점이 와서 매도를 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서울의 주요 입지에 있는 뭐 작은 건물이라도 너무 오려고 하는 게 제 계획이고, 대외적인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이제 잠깐 스톱을 해놓은 상태고, 지금 우선 그냥 최대한 가성비 있는 리모델링이나 거기서 수익성 나올 수 있는 금매들이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20대 중반부터 해서 지금 되게 치열한 삶을 보내온 거고 그 뭐 저도 겪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네. 지금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빨리 부동산 투자하고 싶고 자산 불리고 싶고 한데 네. 좀 찐 조언이 있을까요? 찐 조언이에요. 네, 이제 진짜 시작하는 분들 입장에서 네. 그 뭐 사실 찐 조언이랑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그냥 저한테 있어서 장점이 실행력이 높은 게 저의 좀 큰 장점이긴 하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앞에 전제되는 거니 자기가 일단 관심도가 일단 부동산에 조금 꼽혀 있는 게 있어야 되고, 내가 왜 이 돈을 벌어서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먼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나는 이 돈 정도가 필요한데 내 목적을 위해서 실제로 이 투자 방법으로 돈 번 사람들은 누구야? 그리고 그럼 그 방법이 지금도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좀 공부를 하고 찾아보면, 지금도 그게 통한다고 하면 바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공장 처음 투자할 때 그랬거든요. NPL도 마찬가지고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 보면서 이렇게 해서 이 과정으로 돈을 벌었대요. 그래서 지금 그 경매 물건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낙찰이 되고 있더라고요. 처음 공장 투자할 때 경매로 볼 때 2, 3억씩 막 싸게 낙찰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제가 그냥 앞서 나간 사람이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이 돈을 벌었다고 했는데, 그거를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도 그게 되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냥 따라간 것 뿐이거든요. 뭐 제가 뭐 새로운 투자 방법을 발굴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돈 벌었다는 사람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지금도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만 검증을 했더니 돈이 되는 걸 확인했고, 그걸 그대로 실행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돈을 벌고 싶은 목적이 뭔지 첫 번째 정리를 하고, 그 목적에 맞게 누가 돈을 벌었는지, 그 투자 방법으로, 그럼 그 투자 방법이 현재에도 유효한지, 이 3가지 단계를 좀 거쳐서 본인이 최대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제 부비게이터님이 부투스쿨에서 부투 해방일지 네. 그 프로젝트를 지금 20살 CEO인 유진님하고 굉장히 잘 그 미션을 이제 도와서 수행을 해주고 계신데, 그러니까 다들 이제 부비게이터님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몰라 하고 네네, 딱 그쵸. 봤을 때 뭔가 전문가 느낌이 안 나. 그래서 진짜. 막 사람들이 이제 별로 그 진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아서 네.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이렇게 본인 진짜 찐 투자 경험담 이야기를 짧지만 좋았던 시간인 것 같고, 네. 앞으로 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좋은 자극이 되는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